60세가 넘으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한두 번 과식해도 금방 회복됐지만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배가 묵직하게 가라앉은 느낌. 밥을 몇 숟가락만 먹어도 속이 금방 부풀어 오르는 느낌. 갑자기 트림이 자꾸 나고 가스가 차며 배가 팽팽해지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노하니까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것은 절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장이 스스로 독소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SOS 신호. 예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장 움직임이 10-30% 느려지고 점막 재생 속도도 떨어집니다. 그 말은 곧 먹은 음식이 장 안에서 오래 머무르게 되고 오래 머물수록 발효, 가스 증가, 독소 축적 과정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변비가 아니라 소화만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복부 팽만, 트림 증가, 잦은 피로감은 모두 장 독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은 밤새 회복해야 하는데 독소가 쌓인 장은 쉬는 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지쳐버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편한가요? 무거운가요? 이 질문 하나로 장 건강의 60%를 알 수 있습니다. 장 독소가 많으면 아침에 유난히 몸이 무겁고 어깨까지 뻐근해지고 식욕은 없고 입에서는 쓴맛이 나죠. 이 모든 게 장이 보내는 첫 신호입니다. 몸 전체가 한 기관 때문에 느려지는 느낌. 그 중심이 바로 장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의 72%가 장 독소 증가와 관련된 증상을 경험했지만 절반 이상은 그 원인을 몰랐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린 것이죠. 하지만 장의 독소는 절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할수록 점막 염증을 일으키고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장내 가스가 계속 증가해 복부가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증상이 천천히 온다는 점입니다. 천천히 무겁고, 천천히 더부룩하고, 천천히 피곤해지고, 천천히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죠. 하지만 장은 조용히 축적되고, 조용히 피로해지고, 조용히 붕괴됩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배가 불러서 힘들어도 그냥 살았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검사해보니 장내 독소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장 점막은 쉬지 못해 늘 자극에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이 보내는 신호를 초기에 잘 잡아내면 단 3-7일 만에 회복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 점막은 5일-17일 주기로 재생되니까요. 즉, 장은 오래 고장난 것 같아도 이미 내 몸 안에서는 재생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당신의 장은 편안한가요? 아니면 조용히 SOS를 보내고 있나요? 아침의 그 무거움, 식사 후의 답답함, 밤마다 느끼는 가스 팽만감. 그 어느 것 하나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모두 장이 보내는 작고 조용한 경고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장 해독 음식은 이 SOS 신호를 가장 빠르게 잠재우는 식품들입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 한 그릇으로 장의 독소를 붙잡아 밖으로 배출해주는 식품들이죠. 조금 있다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첫 번째 음식은 의사들도 놀랄 만큼 강력한 장 청소 식품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음식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조합해서 먹을 때 비로소 해독 효과가 폭발하는 식품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에서 듣고 있어요.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닿게 해줍니다. 이제 장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셨다면 다음 섹션에서 의사도 놀란 장 독소 제거 음식 1번째 귀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 해독의 첫 문이 열립니다. 장이 지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것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부드러운 청소입니다. 그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해내는 음식이 바로 귀리 오트스, 그리고 그 귀리를 따뜻하게 끓인 귀리죽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리를 혈당 관리에 좋은 곡물 정도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귀리는 장이 좋아하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 비글루칸, 그리고 또 하나는 점액질 성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장 안에서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점성이 생기면서 마치 스펀지가 독소를 훅 빨아들이듯 장 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노폐물, 담즙, 발효 잔여물들을 감싸고 끌어당겨 부드럽게 밖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귀리는 배를 편안하게 하는 곡물이 아니라 의사들 사이에서는 장 청소 곡물 혹은 장 보호막이라고 불립니다. 귀리는 장 점막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 점막이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이때 강한 섬유질, 생야채, 현미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오히려 장을 긁고 자극할 수 있죠. 하지만 귀리는 다릅니다. 뜨거운 물에 끓이면 부드러운 점액층이 생기는데 이 점액층이 장 점막에 코팅막마루처럼 붙어 자극 없이 장을 지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어르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야채는 먹으면 속이 차갑고 아픈데 귀리죽은 먹으면 배가 편안해져요. 따뜻한 손으로 쓰다듬는 느낌이에요. 이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귀리죽은 장을 긁지 않고 밀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며 독소를 함께 배출시키는 음식이에요. 장내가스를 줄여주는 숨은 힘. 비글루칸. V글루칸은 귀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장내 독소와 붙잡히면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가스 생성이 20~30%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복부 팽만, 트림 증가, 가스가 찬 느낌이 있는 분들은 귀리죽 한 그릇만으로도 3일, 5일 내에 배가 훨씬 부드러워짐을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가스를 만드는 독소 근원을 비글루칸이 먼저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도 논쟁되는 부분, 귀리죽이 해독에 가장 좋은가? 일부 연구자들은 해독은 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독소를 씻어내는 것은 맞지만 독소 덩어리는 식이섬유가 붙잡아야 밖으로 나온다. 그 점에서 귀리는 완벽한 음식이다. 즉, 물은 기를 만들어주고 귀리는 독소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귀리죽을 먹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 아침입니다. 장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을 시작하는 시간은 기상 후 1시간 이내입니다. 이때 따뜻한 귀리죽을 먹으면 장 근육이 부드럽게 열리고 독소 배출 통로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좋은 루틴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1미온수 한 잔, 타필, 빌실 15분 후, 귀리죽 반 한 그릇, 20분 후, 가벼운 복식 호흡. 이 조합은 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해독에 필요한 모든 기본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진짜 효과가 있나요? 네. 74세 여성 환자분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아침마다 배가 단단하게 굳고 가스가 차올라 식사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귀리죽을 5일 연속 드신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더 이상 부풀지 않아요. 속이 잔잔해졌어요. 이렇게 편안한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장의 해독은 거창한 디톡스가 아닙니다.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 장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장이 좋아하는 두 번째 해독 음식, 사과 속 펙틴의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음식은 장 점막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내부 클렌저 같은 식품입니다. 귀리주기 장을 부드럽게 쓸어내는 스펀지라면 사과는 장 점막을 부드럽게 닦아내는 천연 행주 같은 존재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펙틴 페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단순히 비타민이 많은 과일 정도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사과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비타민이 아닙니다. 바로 이 펙틴이 장 내에서 만들어내는 묘한 젤 형태. 이 젤이 독소를 붙잡아 배출하는 청소력을 발휘합니다. 펙틴은 장 안에서 천연 젤로 변합니다. 펙틴은 물과 만나면 점성이 생기는데 이 점성이 바로 독소를 감싸는 능력을 결정합니다. 장 안에서 오래 머물고 있던 발효 잔여물, 가스를 만들어내는 악취물질, 그리고 혈당을 올리는 흡수 잔여물까지 펙틴은 천천히 감싸면서 문을 닫듯이 붙잡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배출되니 장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죠. 이 점성 작용 때문에 많은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펙틴을 장 점막 보호막 혹은 흡수조절 섬유질하라고 부릅니다. 복부 팽만 가스에 특히 효과가 큰 이유, 펙틴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좋은 균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좋은 균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가스를 만드는 나쁜 균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사과 펙틴을 하루 6끼만 섭취해도 장내 유익균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복부 팽만, 소화불량, 트림 증가가 있는 분들은 사과 하나만 꾸준히 먹어도 3알이쉴 내에 장내가스 생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저녁 사과 한 조각을 먹었더니 다음 주부터 배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표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배가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 그게 바로 장의 회복입니다. 사과 껍질을 먹어야 할까, 깎아야 할까? 오래된 논쟁 이 부분은 아직도 학계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 의견, 사과 껍질에는 불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배변량을 늘려주는 데 좋다. 반대 의견, 노년층에게는 과도한 불용성 섬유질이 오히려 장을 자극하고 가스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 기능이 약해져 복부 팽만이 잦은 분은 껍질 제거, 속이 묵직하고 변이 굳은 분은 껍질 포함이 좋습니다. 장 상태에 따라 맞춤 접근이 필요해요. 펙틴을 가장 잘 흡수하는 방법, 생사과 1-2개 많은 분들이 사과 주스, 사과즙으로 드시지만 이는 펙틴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과를 즙으로 만들면 펙틴이 과육섬유에 붙은 채 버려지거든요. 따라서 가장 좋은 방식은 생사과 반개를 천천히 씹어 먹는 것. 씹는 과정에서 펙틴이 장으로 가는 신호를 만들어 미주신경이 자극되고 장 연동 운동이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사실 씹는 행위 자체도 장을 깨우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씹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때 장도 덩달아 게을러져 버립니다. 고유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사과의 펙틴은 뜨거운 물과 만나면 점성이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끔 따뜻한 물 한 모금 플러스 사과 몇 조각, 이 조합이 장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요. 이 작은 팁이 어르신들에겐 의외로 잘 맞습니다.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지금 내 장은 독소를 감추고 있을까? 아니면 밖으로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음식 선택을 바꿉니다. 마무리. 사과는 장을 부드럽게 비우는 음식입니다. 사과는 장에 강한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독소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장이 지쳐 있는 날, 과식한 다음 날, 속이 무겁고 복부 팽만이 심한 날, 사과 반 개는 당신의 장이 가장 먼저 방해는 회복 신호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장이 가장 사랑하는 비염증 식품, 양배추의 황성분 해독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성분은 장내 염증을 진정시키고 가스를 빠르게 줄여주는 내부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귀리와 사과가 장 독소를 붙잡고 닦아내는 역할을 한다면 양배추는 장 속에 보이지 않는 염증을 잠재우는 소방관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장 점막이 얇아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염증이 조금만 있어도 가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조금만 자극해도 속이 아프고 답답해집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양배추의 황성분, sulfur compounds입니다. 이 황성분은 오래된 배추 특유의 향을 만들어내는 물질이기도 하죠. 그 특유의 향이 사실은 장을 살리는 자연 약성 성분이라는 점,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황성분은 장내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소염제.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황 기반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활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 활성 물질은 장 점막에 생긴 미세 염증을 진정시키고 발효로 인해 생성되는 독성 가스를 줄여줍니다. 많은 연구에서 양배추를 1, 2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복부 팽만, 트림, 속쓰림 증상이 평균 3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임상에서는 부드러운 한겸 효과라고 부릅니다. 약처럼 강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점막을 보호하고 진정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장이 아플 때 찬 음식이 위험한 이유 나이가 들면 찬 음식, 차가운 물, 얼음 음료를 마시면 속이 꽉 하는 느낌이 들고 갑자기 가스가 찬 경험이 많습니다. 이는 찬 자극이 장내 혈류를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양배추는 이 상황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따뜻하게 데치거나 익혀 먹으면 장 안쪽의 혈류가 부드럽게 증가하고 차가운 장이 따뜻한 장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속이 예민할 때는 생양배추보다 살짝 익힌 양배추가 훨씬 좋습니다. 익힌 양배추는 황 성분이 더 쉽게 활성화되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재미있는 디테일 하나. 양배추를 자르면 특유의 냄새가 진하게 올라오죠. 사실 그 냄새는 산소와 닿는 순간 활성화되는 황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장에 들어가면 가스를 줄이고 독소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냄새가 강할수록 장 해독에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학계 논쟁, 양배추 주스 vs 익힌 양배추, 무엇이 더 좋은가? 어떤 의사들은 양배추 주스가 가장 좋다고 주장합니다. 식이섬유 파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흡수가 빠르다는 이유죠.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주스는 너무 빠르게 흡수돼 장 점막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 해독 효과는 익힌 양배추가 더 높다. 저는 두 의견을 모두 참고하며 이렇게 조언합니다. 복부 팽만가스 트림이 심하다. 익힌 양배추변이 딱딱하고 배변량이 적다. 양배추 주스, 즉 장 상태에 따라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배추를 가장 안전하게 먹는 법. 따뜻한 한 접시 해독 루틴 중 양배추를 넣을 때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 좋습니다. 1손바닥만큼의 양배추 뒤 끓는 물에 20류에 30초만 데치기 3소금 없이 따뜻하게 그대로 먹기. 이 방식은 장이 예민한 노년층에게 가장 부드럽고 황성분이 최적으로 활성화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양배추는 식사 전에 먹는 것이 해독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중간이나 후에 먹으면 위상과 섞여 작용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죠.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내 장은 지금 뜨겁게 아픈가? 아니면 차갑게 굳어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양배추를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결정해 줍니다. 마무리. 양배추는 장의 소방관입니다. 독소로 인해 타오르는 미세염증을 진정시키고 차가워진 장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가스의 근원을 잠재우는 음식. 귀리와 사과가 청소라면 양배추는 진정과 회복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장 유익균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음식, 김치와 바나나의 장 해독 콤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장은 마치 두 번째 호흡을 얻은 것처럼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귀리가 독소를 붙잡고 사과가 점막을 닫고 양배추가 염증을 잠재웠다면 이제 장이 진짜로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두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김치 발효 유산균과 바나나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이 둘은 따로 먹으면 좋지만 함께 먹으면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장 해독에서 이 조합을 황금 콤보, 골든 콤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치. 살아있는 유산균이 장에 직접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를 그냥 반찬이라고 생각하지만 김치는 살아있는 미생물 식품 체례입니다. 김치가 발효되면서 생성되는 락토바실러스, 락토바칠룻, 비피더스균, 유산균들은 장이 스스로 독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특히 김치 속 유산균은 섭취 후 장까지 도달하는 생존율이 높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일반 유산균 캡슐은 위산의 절반 이상이 죽지만 김치 유산균은 식물성 배지에 보호되어 생존율이 평균 3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김치에는 장점막을 재생시키는 비타민 U, 그리고 유기산이 들어있어 장 환경을 자연스럽게 산성화시키며 나쁜 균이 자라기 어렵게 만듭니다. 김치는 노년층에게 먹는 한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나나, 김치 유산균의 먹이. 하지만 유산균만 들어가서는 장 안에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유산균이 정착하려면 먹이가 필요합니다. 그 먹이가 바로 바나나 속에 풍부한 프리바이오틱스 레지스턴트 스타치입니다.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장에 들어가자마자 에너지 공급원이 되어 유산균의 활동성을 높이고 생존 기간을 길게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김치만 먹었을 때보다 김치플라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유익균의 장내 정착률이 최대 4배 이상 증가합니다. 귀리와 사과가 환경을 정리했다면 김치와 바나나는 사람을 채워주는 단계입니다. 장은 환경이 깨끗해지면 그 안에 좋은 균을 채워 넣어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김치 유산균은 식물이 만든 미생물이고 바나나 속 프리바이오틱스는 자연이 만든 유익균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식물 기반 유산균과 식물성 프리바이오틱스는 사람의 장에서 유난히 잘 결합합니다. 마치 서로를 찾고 있었던 두 친구처럼요. 학계 논쟁, 발효식품이 장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발효식품은 산성이기 때문에 장이 예민한 사람에겐 자극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극이 아니라 균의 변화 과정이다. 유익균이 급증할 때 가스가 잠시 늘 수는 있지만 그것은 회복의 신호다. 즉, 자극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 균형이 다시 잡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김치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산도가 완화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완충 역할을 해 발효식품 특유의 자극이 크게 줄어들어요.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 바나나 1-2개 미온수 한 잔, 점심 또는 저녁 식사 시 김치 한두 젓가락 이 조합이 장에 가장 자연스럽게 정착합니다. 바나나는 유익균에게 좋은 환경과 먹이를 만들어주고 김치는 그 안에 좋은 균을 채워 넣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할 때 진짜 역할을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지금 내 장 안에는 좋은 균이 많을까? 아니면 독소를 만드는 나쁜 균이 더 많을까?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식탁을 바꿉니다. 마무리. 김치 플러스 바나나는 장 해독의 마지막 퍼즐 귀리로 독소를 붙잡고 사과로 점막을 닫고 양배추로 염증을 잠재운 뒤 김치와 바나나가 장에 생명력을 채워 넣습니다. 장은 텅 빈 채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좋은 균이 있어야 이 모든 해독 과정이 완성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해독을 망치는 음식들, 특히 60세 이후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장독소 증가 식품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리, 사과, 양배추, 김치, 바나나로 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면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을 조용히 독소 창고로 바꾸는 음식. 그 첫 번째가 바로 흰 밀가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밀가루를 많이 안 먹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 식탁의 식빵, 점심의 칼국수나 수제비, 저녁의 만두와 부침개. 과자는 어떨까요? 비스킷, 크래커, 케이크. 사실 거의 매일 어떤 형태로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맛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밀가루의 가공 과정에서 섬유질이 거의 다 제거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장은 이 음식을 운반할 도구 없이 받아들이는 셈이에요. 그 결과 장 속에서 오래 머무르며 점막에 들러붙고 발효되며 독성가스를 증가시키고 장의 유익균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흰 밀가루는 장 점막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점막은 얇고 예민해집니다. 이때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장 점막이 일종의 미리 바쁜 교통정리를 하게 됩니다. 들어오는 영양소는 적지만 소화해야 할 탄수화물 덩어리는 많고 섬유질이 없으니 밀려나갈 힘도 없습니다. 그 순간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었어. 그로 인해 더부룩함 가스, 증가소화지연, 복부 통증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은 독소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흰 밀가루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 끈적한 반죽처럼 변합니다. 이 반죽 같은 성질이 장 속에서 오래 머무르며 점막 사이사이에 달라붙어 막힌 느낌을 유발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밀가루 먹으면 배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장은 단순히 답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임이 방해받고 있는 상태예요. 학계 논쟁, 밀가루가 나쁜가? 아니면 글루텐 때문인가? 소화기 관련 학계에서는 오래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문제는 글루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문제는 글루텐이 아니라 정제 과정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후자의 의견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정제된 흰 밀가루는 섬유질이 거의 없고 미세하게 분쇄된 탄수화물 덩어리만 남아 혈당과 장내 발효를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글루텐이든 아니든 정제된 밀가루 자체가 장독소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밀가루가 더 위험한 이유장, 운동 속도는 60세 이후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흰 밀가루처럼 섬유질 제로, 점성 높은 음식이 들어오면 장은 쉽게 막힌 상태로 돌변합니다. 또한 밀가루 음식은 대부분 기름 부침개, 라면, 튀김, 소금빵, 라면, 설탕, 과자, 케이크과 함께 먹습니다. 이 조합은 장 독소 증가, 가스 폭발, 점막 자극,
복부 팽만 악화라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에 칼국수를 먹으면 저녁까지 배가 부풀어 있다. 이건 단지 배불름이 아니라 장독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안은 무엇일까? 밀가루를 100% 끊겠다는 큰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꿔 먹는 방법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흰 밀가루, 현미티보리 귀리가 섞인 잡곡국수 식빵, 통밀빵 한 조각 과자, 사과, 고구마 견과류. 이 변화만으로도 복부 팽만과 가스가 2, 3일 내에 30-40% 감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장애는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넣으면 바로 반응하고 나쁜 것을 넣어도 바로 티가 납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 식탁에는 지금 독소를 부르는 음식이 많을까? 아니면 독소를 빼주는 음식이 많을까? 이 질문 하나가 장의 내일을 바꿉니다. 마무리. 흰 밀가루는 장을 지치게 합니다. 매일 조금씩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장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귀리, 사과, 양배추, 김치, 바나나가 장을 회복시키는 데 쓰는 에너지를 흰 밀가루는 몇 숟가락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장독소를 밤새 만들어내는 더 위험한 음식, 야식의 기름진 육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몰랐던 핵심 진실입니다. 배가 불편하고 가스가 차는 날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저녁에 기름진 걸 먹은 날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밤 시간에 먹는 음식이 그대로 독소 생성 시간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기름진 육류, 특히 늦은 저녁의 육류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 고기 좀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하지만 장 입장에서 보면 밤에 들어온 기름진 육류는 가장 처리하기 힘든 음식이에요. 왜 밤에 먹는 육류가 위험할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장은 밤이 되면 쉬도록 설계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저녁이 되면 그 음식들을 천천히 내려보내며 정리합니다. 하지만 밤 늦게 육류가 들어오면 장은 정리를 멈추고 다시 소화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미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장 근육은 기름진 단백질 지방 덩어리를 처리하지 못하고 발효, 가스, 독소 생성 과정으로 흘러갑니다. 60세 이후에는 장 움직임이 느려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고기 먹으면 다음날 배가 단단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장 내부에서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학적 사실 하나 지방이 장에 도달하면 콜레시스토키닌 CCK 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름진 육류일수록 CCK 분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즉 고기, 힘이 아니라 야간 고기, 장 운동 억제입니다.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밤에 고기를 먹으면 장이 침묵 상태가 됩니다. 다음날 아침 배를 만져보면 속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신호가 없거나 변이 딱딱하고 색이 진한 날은 대부분 전날 밤의 식습관과 연결됩니다. 학계 논쟁. 야간 단백질 섭취가 정말 해로운가?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찬성하는 입장. 야간의 단백질 지방 섭취는 위배출 시간을 늦춘다. 장내 발효 증가 수면 중 독소 축적 위험 높음 반대하는 입장. 단백질 자체는 나쁘지 않으며 시간보다는 전체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하지만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은 좋지만 밤에 들어오는 단백질과 지방은 장에게 부하가 크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회복이 더디다. 즉, 젊은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장 기능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밤에 육류를 먹으면 생기는 4단계 문제. 1. 소화지연 기름과 단백질은 늦은 밤 위를 3-6시간 이상 점령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장은 휴식을 못합니다. 투근의 뒤가스 폭발 발효 과정에서 황화합물 암모니아가 증가하며 복부 팽만이 심해집니다. 3. 독소 배출 실패. 원래 밤에 배출되어야 할 독소가 오히려 축적됩니다. 4. 아침 증상 무거운 발, 잦은 트림, 입냄새, 어깨 뻐근함 등. 이 모든 것이 야간 육류 섭취가 장 해독을 무너뜨린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고기는 끊어야 할까? 아니요. 중요한 건 시간과 양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고기는 점심에 저녁에는 수육찜 등 기름기 제거된 형태로 1-3만 늦은 밤에는 절대 금지, 특히 60세 이후라면 저녁에 단백질은 두부 계란, 생선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 장은 지금 쉬고 있을까? 아니면 밤새 나를 위해 일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식습관이 달라집니다. 마무리 밤의 육류는 장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회복해야 할 시간에 장에게 가장 어려운 음식을 맡기는 셈입니다. 해독은 먹는 것보다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해독 과정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생활 습관, 아침에 물을 적게 마셔서 장을 말려버리는 습관, 즉 탈수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 해독을 이야기하면 특별한 음식이나 디톡스 방법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강조하는 것은 좀 더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 바로 아침의 물 한 잔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60세 이후 장 독소가 가장 빨리 쌓이는 습관은 아침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장은 아침에 가장 말라있는 기관입니다. 밤새 우리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수면 중 호흡과 피부를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 과정에서 장 내부도 자연스럽게 건조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수분 흡수 능력이 50-30% 감소하기 때문에 아침의 건조함이 훨씬 심해집니다. 건조한 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음식물이 잘 이동하지 않고 독소가 그대로 머물고 점막이 거칠어지고 가스가 쉽게 생기며 배변 신호가 약해집니다. 즉, 물이 부족하면 장은 움직이지 못하는 장, 말라버린 장이 됩니다.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단단하게 느껴지는 이유. 그게 바로 장탈수 때문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배가 딱딱하거나 변이 마른 느낌이 들거나 아침부터 속이 더부룩하다면 그건 장이 물을 달라 하고 조용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장 해독의 시작은 어떤 음식보다 먼저 물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왜 아침 물 한 잔이 해독에 절대적일까? 아침 물 한 잔은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장이 깨어나는 첫 신호입니다. 물 한 잔은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일장 내벽을 부드럽게 적셔 배출 통로를 만든다. 네 밤새 쌓인 독소를 아래로 밀어주는 힘이 된다. 3대장 근육을 깨우는 반사작용을 유도한다. 4. 가스를 희석시켜 팽만감을 줄인다. 특히 미온수는 차가운 물보다 장 근육을 덜 자극하면서 혈류를 높이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첫 물은 따뜻하게, 천천히 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학계 논쟁, 찬물 vs 미온수 vs 따뜻한 물. 수분 섭취 온도에 관한 논쟁은 오래되었습니다. 찬물 지지파, 대사를 깨운다. 상쾌함 증가 미온수 지지파. 위장, 부담 적음, 혈류 증가 뜨거운 물 지지파. 디톡스 효과 강화. 그러나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대부분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찬물은 위벽을 수축시키고 뜨거운 물은 점막을 자극한다. 아침에는 미온수가 가장 이상적이다. 특히 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갑자기 차갑거나 뜨거운 자극은 위, 장 운동을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아침에 물을 적게 마시면 생기는 4가지 문제. 일변비 심화 건조한 장에서는 변이 굳고 통과가 힘듭니다. 이 독소 정체에 밤새 쌓인 독소가 자연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3. 복부, 팽만 증가 수분이 부족하면 가스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4. 유익균 활동 감소. 유익균은 촉촉한 환경에서 활동하는데 건조한 장에서는 활동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즉, 아침 물 부족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장 해독 실패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얼마나 마시면 좋을까? 가장 이상적인 양은 미온수 195ml/ml, 즉 종이컵 1111.5컵 정도입니다.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적당량을 따뜻하게 천천히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다음 루틴이 효과가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온수 315모금 5분 뒤 다시 한 컵. 이 과정만으로도 장은 오늘도 배출할 준비를 하자 하고 반응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 나는 장에게 물을 선물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오늘 하루의 소화와 기분을 바꿉니다. 마무리장, 해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고가의 보조제도, 복잡한 방법도 아닙니다. 장이 원하는 것은 따뜻한 물 한 잔. 그 단순하고 작은 신호 하나가 해독의 문을 엽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잘못된 해독법, 특히 당이 높고 산도가 강해 장을 자극하는 무리한 디톡스 주스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 해독을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디톡스 주스입니다. 초록색 주스, 과일 주스, 클렌즈 주스. 광고에서는 3일만 마시면 독소가 빠진다는 말까지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디톡스 주스 때문에 오히려 장 독소가 급증하고 복부 팽만이 심해지는 사례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해독을 돕기 위해 마신 주스가 왜 오히려 장을 괴롭히는 걸까요? 첫 번째 문제. 당분 폭탄. 디톡스 주스의 가장 큰 문제는 겉보기와 달리 당분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1개, 배 1개, 당근 1개를 넣은 일반 클렌즈 주스는 한 잔에 25무 하와사우식의 당분이 들어갑니다. 콜라 1캔과 거의 비슷한 양입니다. 당분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장내 발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발효 과정에서 가스, 독성 부산물, 산성 노폐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톡스 주스를 마신 후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많아지고 오히려 독소가 차오르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과일 플 채소 주스에 섬유질 부족 많은 분들이 야채와 과일을 갈아 먹으니 해독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디톡스 주스를 만들 때 섬유질 대부분이 제거되거나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섬유질 없는 주스는 위와 장을 빠르게 통과하며 혈당만 높이고 독소를 붙잡아 배출하는 실제 해독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마치 껌을 씹지 않고 향만 맡은 것과 비슷합니다. 겉모습은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 장 안에서는 거의 역할을 못합니다. 세 번째 문제. 산도가 높아 장을 자극, 특히 레몬 라임 자몽을 넣은 강한 산성 주스는 장 점막이 약해진 60세 이후에는 과도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주스를 마시면 속이 쓰리고 트림이 시큼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장 점막이 보호막 없이 산성 물질과 직접 닿기 때문입니다. 즉, 해독이 아니라 점막 자극입니다. 재미있는 디테일, 하나 디톡스 주스를 마셨을 때 배에서 꾸르륵거림이 심해지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해독이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과한 당분과 산도로 인한 장내 가스 생성 때문입니다.
해독이 아니라 발효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학계 논쟁. 디톡스 주스는 진짜 효과가 있을까? 일부 영양학자들은 식물 영양소가 풍부하니 해독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화기내과 학회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합니다. 장 해독은 간 대장의 기능이 중심 디톡스 주스의 해독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 없음. 오히려 고당고산도 환경이 장내균 균형을 무너뜨림 섬유질이 부족해 실제 배출 기능은 거의 없음. 즉, 디톡스 주스는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장 건강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주스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제가 권하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주스로만 식사 대체, 노 과일 흡살, 채소 전체를 통째로 먹기, 예스 저녁, 디톡스 주스, 금지, 가스 증가, 아침 식전 작은 컵 정도는 오케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디톡스는 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시간이다. 즉, 지나친 자극보다는 귀리삭과 양배추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해독 음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해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장을 자극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해독 루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디톡스 주스는 빠른 효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 점막을 자극하고 가스를 늘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독은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해독 후 찾아오는 마음의 변화, 장이 깨끗해지면 왜 기분이 밝아지는지 그 깊은 연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음식을 넣고 배출하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의 기분, 감정, 에너지에 직접 관여하는 섬세한 기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괜히 마음이 무겁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라고 말하실 때 저는 먼저 장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60%는 장을 통해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마인스트림 팍장에 신경세포 수는 척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이 신경세포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감정 상태인지 끊임없이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전체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정리하면 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행복을 만드는 준비 과정입니다. 장이 깨끗하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독소가 많은 장은 뇌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무겁다. 에너지를 절약해라. 그러면 기분도 눌리고 움직임도 줄어들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장이 깨끗하고 유익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장내신경은 뇌에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가볍고 편안해. 그러면 마음도 안정되고 불안감이 줄며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장내 유익균이 많아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40% 감소합니다. 의학적으로도 확인된 변화입니다. 재미있는 디테일 하나, 배가 편안해지면 사람의 호흡 패턴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장이 막혀 있으면 복식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호흡이 짧고 얕아집니다. 이 얕은 호흡은 불안을 증가시키고 심박수를 높입니다. 그런데 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는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그 순간 심박수가 떨어지고 가슴이 편안해지며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배가 편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학계 논쟁. 장내 미생물 변화가 우울증과 직접 연관되는가? 최근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의 장내 미생물 구성이
정상인과 확연히 다르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유익균 부족이 우울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연구자들은 우울 때문에 장 환경이 악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장은 감정을 보내고 뇌는 그 감정을 받아 반응한다. 둘은 서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장이 깨끗해지면 감정 흐름도 자연스럽게 정돈되는 것입니다. 장이 깨끗해질 때 나타나는 5가지 마음 변화. 1. 불안감 감소, 작은 일에 덜 흔들립니다. 2. 수면 개선, 밤에 뒤척이는 시간 줄어듭니다. 3. 집중력 증가, 생각이 더 맑고 정리됩니다. 4. 감정 안정, 짜증화가 줄고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5. 의욕 회복, 걷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모든 변화가 장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무거운 이유, 혹시 장이 무거워서일까? 몸은 마음을 속이지 않습니다. 장이 답답하면 감정도 답답해지고 장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마무리 장이 깨끗해지면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숨이 깊어지고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해독은 배를 비우는 과정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회복 과정의 정점을 찍는 이야기, 당신의 장은 언제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장이 약했어요. 지금 나이에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장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장 점막은 7일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재생되는 조직 중 하나가 바로 장 점막입니다. 따라서 장이 오랫동안 지쳐 있었더라도 새로운 점막이 생성될 기회는 매주,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습니다. 즉, 장은 절대 늙어서 멈추는 기관이 아닙니다. 훈련하면 살아나고, 보호하면 회복하며, 따뜻하게 대하면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장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 한 어르신의 진짜 이야기, 73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고질적인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 그리고 변비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늘 약에 의존했고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배가 단단히 굳어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약을 끊어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아주 단순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미온수, 귀리죽 점심 전 사과반개 저녁에 데친 양배추 하루 한 젓가락, 김치 플랫 바나나 1-3개, 그리고 매일 3분의 복부 호흡과 마사지. 처음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변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냥 신호가 왔어요. 그 신호는 작은 변화였지만 그분의 삶에는 매우 큰 빛이었습니다. 이건 기적도 우연도 아닙니다. 장이 다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계 논쟁. 나이가 들면 장 기능 회복이 어렵다. 오래된 의학 이론 중 하나는 60세 이후 장은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장 점막은 나이와 상관없이 매주 재생된다. 유익균의 다양성은 식습관만 바꿔도 크게 향상된다. 복식 호흡과 복부 마사지로 대장 운동 능력, 기실 30% 증가, 식습관 플러스 수분 루틴만으로도 배변 시간 40% 단축, 즉 회복이 느릴 뿐 장 기능은
어떤 나이에서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의학적 결론입니다. 작은 변화가 장의 리듬을 바꿉니다. 장 회복은 거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사과, 한 조각 귀리죽 반 그릇 김치, 한 젓가락 바나나 반 개, 3분의 복식 호흡,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장 생태계를 다시 만들고 유익균의 집을 채우며 배출 통로를 열어줍니다. 장은 자극을 싫어하지만 부드러움에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내 장에게 얼마나 기다려달라고 말해보았는가? 그동안 우리는 장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빨리 나아지라, 바로 편해지라, 즉시 해결되라. 하지만 장은 조용한 일관성, 부드러운 반복, 따뜻한 하루 루틴 속에서 가장 깊은 회복을 보여줍니다. 마무리, 당신의 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쳐 있었다고 해도 장의 재생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새로운 세포가 당신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장은 늘 묵묵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장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는 그 여건을 만드는 아주 구체적이고 단순한 방법,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조용한 해독 루틴 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삶 전체의 리듬을 바꿉니다. 장 건강은 단순한 소화가 아니라 마음의 가벼움, 밤의 숙면, 몸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은 한번 회복하기 시작하면 눈에 띄게 조용히, 꾸준히 나아집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 장은 아직 회복할 힘이 남아있어. 이 한마디가 몸에 닿는 순간 장은 그 믿음에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장의 회복은 마음의 따뜻함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장의 편안함은 삶의 편안함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조용한 부탁. 오늘 영상을 들으셨다면 부디 오늘 하루 안에 작게라도 실천해 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 귀리죽 반 그릇, 김치 한 젓가락. 당신이 내일 느끼는 가벼움은 오늘의 이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해독 루틴 시작합니다. 한 문장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약속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는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기억하세요. 장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회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장, 가벼운 배,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